자, 윤석열 CCTV 반스쇼. 사실 이제 저희가 전설로만 듣던 이제 이야기인데, 약간 전설의 동물이 됐어요, 실제로. 동물. 이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일부 그 영상이 유출이 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얼굴이 살짝 빼꼼 내밀고 있는 네. 그 영상이 MBC에서 아주 실수로 의도가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로? 아주 실수로 걸러 나왔을 거라고 그걸 보는데. 농담으로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저건 틀림없이 극우들이 찍어서 보낸 거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찍었으면 반스쇼, 반스 입은 걸 찍었을 건데 그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저걸 찍었다. 예. 이렇게 농담을. 진짜 안 붙는 살죠. 네. 어쨌든 CCTV 장면을 김용민 의원이랑 현장 방문한 서영교 의원, 뭐 장경태 의원 등등 이렇게 가가지고 중계를 했습니다. 1차, 2차 다 이제 내의만 있었고, 뭐 1차 때는 뭐 옷 입고 이제 성경 입고 있었다. 지금 제 화면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걸쳐서 짧게 유출되는데. 나옵니다. 저거. 나옵니다. 네네네. 와, 진짜 웬일이야. 정말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네. 우와. 이 저러한 전직 데서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 장면을 솔직히 왜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 모욕주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윤석열을 공개하라. 자기 뭐 인권이 침해당했다면서 공개하라라고 하고 변호인이 맞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 이상이네요, 이 사람은. 근데 뭘 하든. 사실은 이제 전체를 보려면 우리가 다 봤어야 되는데 김용민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하는데 자꾸 머릿속에는 그림이 막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본 게. 그래서 본 거보다 더 싫었어요. 저 팬티는 나눠주는 거예요? 저기 그 깜빵에 있는 거는 수위부터 해서 다 보급품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죠. 어제 여쭤보니까 팬티는 못 봤대요. 그 뭐냐면 하얀 거 팬티 아니에요?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었대요. 여기를 담요 같은 걸로. 아, 그럼 저 화면에 보이는 하얀 건 팬티가 아닌 아마 거예요? 담요 비슷한 뭐 걸로 이벤트야, 이렇게 뭐야. 살짝 얹었나 봐요. 그래요? 저 화면상 수위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위에 황토색 같은 옷 입는 거. 나는 왜 내 눈은 이미 살색으로 보이지? 아니, 저는 수위를 입고 있는 거예요. 방금 속옷은 입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죄송해요. 제 정신도 아니 지금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우리가 사각이냐 삼각이냐 막 앉아봐줬으면 이러잖아요. 윤현가 김용민 TV에서 나체 틀었다고 또 얘기한다. 어디 갔어? 저 봤거든요. 하얀색 팬티. 나 왜 이렇게 보였지? 나 진짜 근데 담요 같은 걸로 살짝 덮여 있어서 본인이 혼자 있으면서 다리만 보였다고 의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너무 짜증나는 장면인데. 네. 어쨌든 장면을 추후에 뭐 완전히 공개하든지 말하든지 그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구속을 시켜서 조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애초에 그냥 강제 구인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순순히 따라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이나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누가 팔을 잡고 누가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끌어내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봐봐요. 네. 지금 직위원 재판부는 구인을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재판정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속된 말로 개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뭐 구인장을 맞아요. 발부한다 말다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검 수사는 다른 거잖아요. 법정에서야 자기가 말을 안 하든 그거는 이제 자기도 일종의 이제 피고인의 권리다 뭐 이럴 수 있는데 특검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기소를 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다시 한번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김학의 때 불법 출금이라면서 뭐 기소해서 어쨌든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던 뭐 이규원 검사라든지 차규근 본부장이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자들이 또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대법원까지 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사실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실행하는 교도관들이 너무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다 소송을 걸면은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 자신의 개인 사비로 사실은 그래요? 개인 소송을 걸면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면은 네. 그 뭐 민사 소송을 걸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다 방어를 개인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직접 실행하는 교도관들에 대한 어떤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좀 봐요. 아니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비상식적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소방관들도 그래요. 소방관들도 네. 불 끄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차
그 파손되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좀 뭐 파손되거나 아니면 집 유리창 이런 거 좀 파손되거나 그럼 다 개인적으로 소송이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소방청을 상대로 하는 거는 소방청에서 대응하면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소송이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들 이제 뭐 명령에 따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이 올까봐 이게 너무 사실 부담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차라리 글쎄요. 이게 이제 현재 구치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집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특검이 직접 나와서 지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검이 전화로 하고 스피커폰으로 하고 그러면 모든 책임은 현재 실행하는 내가 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특검부가 네. 거기 나가서 직접 지시해서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따르는 자는 사실은 뭐 이게 처벌이 없다. 처벌이 없거든요. 처벌도 없고 책임도 없거든요. 왜냐면 네.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부가 다음 만약에 체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직접 나가야 된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 현장에서 지시를 하면 그렇죠. 공무 수행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관이 무조건. 없는 것이다. 네, 그렇죠. 특검부가 그동안 안 간 이유는 뭐 내가 직접 들어온 걸 보기 싫어서 안 간 건가요? 왜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나오니까. 원래는 그렇죠. 원래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더러운 상상을 전직 그래도 대통령이 할 거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진짜. 여기 저 변호인들이 해방 이후 처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해방 이후 이런 저기는 처음이죠. 이런 재수는 진짜로 처음이죠. 끌고 나갈까봐 속옷만 입고 아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 입고 이렇게 와. 그 의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속옷 입고 대기하고 있는 자를 네. 괜히 진짜 이 속옷을 입고 그대로 끌고 나가기에는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검보도 사실 들고 나오는 자체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자에 대해서 대응은 내가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공수처에서도 네. 처음에 윤석열 체포할 때 공수처장도 직접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도 직접 나가서 올라가고 막 하다 몸싸움 해갖고 막 맞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검부가 직접 나가서 당장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검사들은 주먹 좀 쓰나? 아니 못해요? 그런 거 안 배우죠. 영화에는 무슨 뭐 권총 차고 뭐 현장 이런 거 출동하고 뭐 하잖아요. 이래 나오죠. 그런 거는 못하는. 입만 너무 참신한 살아있는 거? 질문이었어. 평소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순간 없죠. 규정이 있는 줄 알았잖아. 너무 당당히 물어봐가지고. 아니 그러면 영화에서 약간 보는 경찰과 검찰이 쓰는 행동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예. 입만 살아 있는 겁니까? 맞아요. 아니면 우리 마음 같아서는 강철중 같은 검사 보내가지고 그냥 네. 패고 그냥 그러니까 한 끌고 방에 먹지. 예, 여기 이런데 이제 급소 같은데 한번 눌러가지고 데리면 되잖아요. 아니 뭐 생각 같은데 급소 말고 그냥 실제로 아프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급소 너무 쉽잖아. 그냥 패스면 좋겠어요. 심정적으로는. 한 명 데려가면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제일 그 재밌게 브리핑 들은 장면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급박한 와중에 급박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네. 현장이. 그 와중에도 1시간에 59분을 혼자 얘기하고 있다고. 아, 그게 그 눈에 막 와중에도.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순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최순실 자기가 맞아요. 이제 조사할 때 최순실이 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나중에 나왔다. 네네. 근데 나는 케이스가 다르다. 난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냐?라고 했다는 건데 그때 그 최순실 씨가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나오면서 한마디 들은 거 있죠. 청소 근로자분께. 네네. 이런 민주주의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병하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네. 근데 본인이 거부해도 이거는 강제 구인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에 의한 강제력 행사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교도관들이 특검보도 직접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전화 통화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특검부가. 명령을 내리는 특검부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의원님들 그 본 분들께 이제 여쭤봤거든요. 다 반말로 일관하고 막 떠드는 거는 맞는데 네. 평소 습관에서 하나가 이제 찍고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뭐 바디캠 같은 게 있으니까. 평소대로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업다운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면은 개 XX 막 욕설이 하고 막 많구나. 나는데 네. 제가 여쭤봤더니 욕설은 그 없대요? 욕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말로 하고 막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아마 이게 보였던 계산했네. 모양이에요. 이게 제 네. 생각에. 그래도. 예, 평소 같았으면 막 저긴데. 네. 예. 역시 생중계의 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찍히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비화폰을 가지고 이제 불법 개헌 과정에서 주요하게 이제 썼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네. 보면은 이제 비화폰 기록이 법원에 제출이 됐다라고 하고 추후에 증거 조사 예정이라고 이제 해당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제 통화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비화폰의 통화 내역
것만 조금 확인해 보면 네. 내란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랑 주요하게 통화했는지는 쉽게 확인이 되겠네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국수본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네. 국수본에서 평상시 쓰던 포렌식 기법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기법 또 다른 나라의 기법 이런 걸 막 해서 네. 해서 저거를 5월쯤부터 집중적으로 아마 저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포렌식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꽤 이제 거의 다 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도부들 김성훈 등등은 계속해서 뒤집어 엎어 써라. 해서 이제 다 그게 엎어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본부장 등등이 2번인가 하고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되살렸는데 포인트가 첫 번째로 네. 김건희와 노상원 간의 비아폰 통화가 있을까? 두 번째, 네. 김건희 또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간의 12.3 내란의 밤에 통화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 그 그렇네요. 포인트가 그러면 되죠. 김건희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가능성이 이 사람, 꽤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다 윤석열이 한 거야. 저는 그냥 뭐 네. 조언만 했을 뿐이야. 이런 핑계가 안 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사실 뭐 내라는 조언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내가 조언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모든 내용을 인지했었다. 네. 사전 인지했었다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싹 다 조져야 됩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체포를 저지하면서 검사 해봤어? 그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아 예. 진짜 저는 근데 그런 한편으로는 가로 열고 네. 김건희랑 살아봤어? 그렇게 보인다. 물리력 사용하지 마, 손대지 마. 당신 검사해봤어. 나는 기결수가 아닙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입니다. 내가 검사를 27년 했는데 나는 못 가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더라. 네. 아, 옷은 저런 반팔이 맞을까요? 이게 난닝 거 아니야? 난닝 거 저거보다 이렇게 더 해서. 더러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은 검사 말고 해본 일이 있어? 진짜 뭐 하다못해 무슨 알바라도 하나라도 해봤어? 근데 저 이제 너무 윤석열 꼴보기 싫어요. 총장은 네. 검사 27년을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검찰총장 중에요. 27년 차 그때 총장한 사람도 저 사람이 거의 뭐 몇 안 될 아니, 거요. 처음이죠. 다 저보다 훨씬 연조가 많아요. 검찰총장이 되려면 29년, 30년 네. 이렇게 해서 총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저 말을 듣고 저는 가장 빡친 사람이 조은석 검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조은석 특검은 본인이 다음 19기였거든요. 바로 네, 문무일 맞아요. 다음에. 어. 그런데 어디서 쌩 양아치 같은 게 와가지고. 검찰총장이 되더니 나라를 망쳤잖아요. 네. 검사해봤어라고 하길래 너 때문에 검찰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렇죠. 반드시 조져야 합니다. 우리 네. 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서울고검장 조은석이었죠. 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성공리에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이제 보수 측 인사들도 정말 잘했다라고 네. 호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비화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오. 처음 비화는 사실 이제 볼펜이라든지 맞아요. 왜 비서실장이 직접 갔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분들이 나와서 정상회담 너무 급하고 우리가 불리하면 안 해도 된다. 국익이 우선이다. 라고 말해줘서 마음이 편했다. 진짜 저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왜냐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네. 뭐 굳이 좀 뭐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갑을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전 세계 느낌이. 미국 앞에서 웬만한 나라는 의리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거절을 한다든지 피한다? 쉽지 않죠. 웬만한 네. 준비와 어떤 배짱과.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현장의 모습에서 약간 느낌이 트럼프가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 하면서 약간 그 놀래. 놀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면서 저는 잼며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정상회담보다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내가 책임진다. 네, 그렇죠. 정상회담 안 돼도 내가 책임지니까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저는 이 말의 뜻이 너무 진짜 막 찡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지. 네. 무리하게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국익이 우선이고 그 뒤엔 내가 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네. 라는 힘을 실어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다 하니까 또 바로 또 생각이 나네. The buck stop here. 그 윤석열 그래놓고 바이든 선물 절대 받은 본인은 거죠. 책임 안 지죠. 날리면으로 해. 바이든 없어. 책임은 네가 지고 알겠지. 네. 야, 너무 비교됐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계속 중요한 이제 국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우원식 의장이 중국으로 간 것과 네. 또 이제 다가오는 이제 경주 에이펙이라든지 이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계속.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외교도 잘 풀어 나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초반에 매듭을 너무 잘 풀어 놨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보고요.